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이제 뭐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다음 주에 쭉 상승해주면 상당히 반등의 이제 기운이 있죠.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드린 방송 중에 자, 시원한 반등할 때 바닥권 상승은 늘 강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1.5달러 돌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파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내려갔죠. 그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올라가도 검노선이 이렇게 위쪽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21.5를 뚫었다가 결국 이렇게 내려오면서 횡보를 하면서 또 눌렀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뭐 예전과 다르지 않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해도 늘상 다르지 않다라는 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올라도요. 항상 흐름은 하락세면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매일 쳐다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고 이런 것보다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했죠.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자, 어차피 떨어지면 이 검노선 부분까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10개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한 방에 10개를 걸어 놓는 게 좋죠. 근데 확률은 떨어지겠죠. 안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다 살려고 하시면 싸게 절대 살 수 없고요. 어찌 보면 좀 느긋하신 분들이 잘 사죠. 한 일주일 안 쳐다보고 있다가 어라 떨어졌네. 그러고서 여기서 사실 수 있어야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아유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주일 있다 올랐으면 어라 올랐네. 그러고서 매도 하셔서 익절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매일 방송을 만들지만 이건 그냥 방향에 대해서 조언 드리고 싶어서고,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 정도는 안 쳐다보시고 지나갈 수 있는 인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여유예요, 정말. 주식은 급하게 생각해서 수익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걸 쳐다본다고 주가가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저는 주로 이제 상승기에는 이 검노선 닿을 때, 여기 이렇게 상승했었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이 검노선 부분에다 자동 매수를 걸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걸어 놓을 때도 위쪽에는 조금 걸고 아래쪽에는 좀 많이 건다. 그러면 어차피 한번 내려올 때 많이 사지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계좌에는 더 유리합니다. 크게 다름없이 가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아래꼬리 일봉상도 달았고 주봉상도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다음 주는 기분 좋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밀린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또 아랫방향에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예요. 자, 주봉 보시면 여기가 이제 7월 11일 정도의 주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이만큼 내려올 때 얼마나 이렇게 공포스러웠습니까? 야, 이거 쭉 밀리네. 하지만 아래 꼬리 달고 결국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하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번 치고 또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또 올라가서 쳤죠. 아래 꼬리 달고 이러고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같은 원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 자, 센 반등과 약한 반등, 이게 중요하겠죠. 이번 반등이 셀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두 번에 비해서 한 번, 두 번 됐죠?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의외로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가 방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우리가 읽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이버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게 녹색 선이에요. 그러면 MFI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최근에 거래량 보면 요거 이제 거래 대금이거든요. 대금이나 양이나, 대금은 이런 거죠.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양은 이 금액 갖고 샀다 팔았다가 계속 일어나면 양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래량이 허수일 수도 있어요. 대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선 그래서 거래 대금을 많이 보죠.
회전율이란 게 있죠. 거래대금이 들어와도 계속 그걸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양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회전율이 높겠죠. 대신에 회전율 높은 게 꼭 상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대금이 세게 들어와 줘야, 여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 음봉 거래 대금이 엄청 세게 들어왔죠. 그럼 여기가 여기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정도 거래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죠.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정도 빠졌으면 최고 거래 대금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내려가겠다 해서 검노선 깰 때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린이 분들은, 주식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왔다 또 올라가면, 이렇게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러면 올라갈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래대금도 계속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음봉 거래량만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다시 반등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얇은 선으로 보이는 게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에 비해서 거래량은 훨씬 클 수 있어요. 여기 하락세가 세지니까 이건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도가 더 세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어떻게 돼요? 크게 못 오릅니다.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거래대금은 평균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바닥권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살짝, 아직 미세해요. 엄청 높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거래량은 어떠냐? 훨씬 세졌어요. 이때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세졌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양봉 거래대금도 보여요, 이렇게. 자, 그쵸? 양봉 거래대금이 가격이 내려갔는데 왜 양봉 거래대금입니까? 이게 저는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가격하고 동일하게 거래량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르면 이렇게 양봉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가격 내려갈 때 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반대로 그럼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어제보다 거래량은 내려갔지만 어쨌든 꽤 큰 거래량이 버텨주고 있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 날 꼬리 달 때, 이때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게 낫죠. 음봉에서는. 그래 놓고 이제 양봉으로 세게 들어올 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복잡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 다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왜? 음봉도 들어오고 양봉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전보다 거래량이 어쨌든 많아지는 건 또 나쁜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바닥에 있든 위에 있든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든 내리든 어차피 투자는 그거잖아요. 홀이냐 짝이냐예요. 오르냐 내리냐니까 변동성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고 거래대금이 느는 건 나쁜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전에 아래 꼬리 달았을 때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가 낮죠? 굉장히 낮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래 가격에서라도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가격은 보시면 여기보다 여기가 낮아요. 그쵸?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만 보면, MFI를 보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우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은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가격대가 언제냐?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중요한 가격대는 당연히 이 저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가야겠죠? 네.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되실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기를 뚫고 여기를 올라가 줘야 다시, 이 일봉이 아니라 그래요. 이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검노선 어디에요? 거의 28회가 있죠.
예, 일본 검노선에 비해서 예, 겁나게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2달러, 21.5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로 올라가야 이렇게 상승세를 탄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 좋아요.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이 정도 뭐 1.5배라도 늘어난다면 여러분 여기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32달러나 심하면 아니죠. 올라가야죠. 예, 48달러까지 쭉 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인플레가 잡히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 대금하고. 예, 이게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여기 보시면 추세가 상승하냐? 자, 검노선하고 저점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노선이죠. 자, 이걸 뚫고 올라가냐? 아직은 좀 멀었죠. 그래서 상승 구간으로 뛰어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저점 추세선이 사실은 깨졌죠, 지난주에.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시그널 아니고. 자, 상승 다이아 표시는 이제 여기 하나 나왔어요. 여기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도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신호는 여기 됐죠? 예. 밀린 다음에 다시 재상승이 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데 이 신호들이 나오는 거는 어쨌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신호 나오고 올라가 주니까 이 신호 자체가 없는 게 나쁘지 나왔다가 밀리는 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거래 대금 발생.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보다는 자, 여기 거래량도 적고 거래 대금도 작죠? 근데 지금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죠? 그래서 나쁜 분위기 아니다. 이게 이제 이때쯤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때쯤에 발생했던 양보다 이 뒤는 더 크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슬슬 살아나고 있다. 예, 이 바닥에 악재를 딛고 주가가 살살살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밴드 여기 27 정도까지 26, 27까지는 우선 일봉상 갔다가 다시 밀리더라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자, PM밴드상 위치는 사실은 좋죠. 여기 M밴드 닿았죠. M밴드 닿았기 때문에 M밴드 밑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뚫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내려간다면 여기 또 밴드가 하나 있잖아요. 하단 이게 제일 큰 건데 단위가 제일 큰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면 대부분은 올라가더라. 7, 80%. 우리 어디까지 참으면 돼요? 예, 아유 15까지 참으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 수 없잖아요. 예, 알 수 없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밀리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신 좋은 건 70%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사세요. 지금 뭐 17, 16, 18, 19 이때 막 사시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추세 전환봉 발생 여부는 좀 안 좋습니다. 파란색으로 음봉 추세 전환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월이나 화요일에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진짜 휴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세게 치면 당연히 양봉 추세 전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락의 흐름이 더 세니 이게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음의 기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거에 오늘 오를까 이런 기대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오르면 어우 좋네, 너무 좋네. 약세에서도 이렇게 오르니 TQ 참 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V 시그널 A급 발생 여부는 자, 요 바로 앞텀을 보시라고 말했어요. 앞텀 저점. 요건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A급 딱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음영 나왔죠? 녹색 형광녹색 음영 그 다음에 요 하늘색 음영 그러면서 20일 S 시그널 26선이거든요. 예, 요게 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다. 그래서 요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300일 이평은 뭐 아직 멀었으니까 얘는 한참 가야 돼요. 못했고 검노선 C라인 위치도 괜찮습니다. 제가 검노선이 상승 때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하락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냐? 익절이든 손절이든 이 주가가
검노선을 깨고 내려올 때 이때 1차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C라인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량을 예수금을 확보해 놓고 자 내려온 다음에 그럼 어디서 반등이 나타나냐?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횡보하는 동안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하려고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앞쪽에 좀 제가 요거 화면을 잘라서 그런데 캡처를 뜨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격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이격만큼 조금 더 내려가면 제가 볼 때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할 거 생각하면 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왔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위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단 P밴드 터치 여부. 자, 상단 P밴드는 여기 이렇게 점선인데 형광 녹색 선입니다. 지금은 한참 멀었죠. 그래서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P밴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서 어때요? 내려가다가 자 반등했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반등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전 고점을 못 뚫었거든요. 못 뚫었죠? 그리고 뚫었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닿으면 P밴드를 닿으면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는. 예, 저항 구역까지는 한번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되고요. 요 밑에서도 어떻게 됐냐? 자, P밴드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못 가면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뭐 반등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여기서 사면 큰 손실이죠. 손실만 늘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결국은 올라가는 놈이 이 P밴드를 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다. 중간 점검지, 체크 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닿으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는데 올라가서 요번에는 여기 가기가 얼마 안 멀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는 엄청 멉니다. 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 건 큰일 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만 보셔도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격으로 보면 30달러를 넘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예, 거의 20달러 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격이 커요. 하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20, 한 4. 네, 여기를 뚫고 가면 그럼 이전 고점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아 지금이 어떤 시기다 뭐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분석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점검표를 갖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단기 가능성은 저는 지금 40%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봉상 가면 이게 더 동그라미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한 70%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매수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90분봉상에서는 매수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대신 매수를 해도 이게 이제 90분이 단기라면 일봉이 중기가 되겠죠. 중기에서는 하락이 더 세니까 많이 매수하지 마셔야 된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결국은 어떤 거냐 이런 타이밍과 흐름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이에요. 지금은 하락장에선 비중 조절이 내 생명선이다. 안전벨트다. 이거 꼭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기사라기보다는 진짜 정리를 해 놓으신 건데 자, 전영수 한양대 연구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걸 한번 볼 수 있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량주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황이나 디플레라는 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될 리 없다. 그렇죠? 회복 시기가 빗나가긴 해도 회복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며 이때 80% 이상 오르는 이상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자에게 리스크란 참지 못하고 중도에 팔아버리는 게 유일하다. 그에게 장기 투자란 종목이 아닌 시간을 사는 것이다. 자, 기본 개념은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월가의 구루들은 이거를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본인한테 맞는 걸 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양쪽을 다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고민을 하죠. 이것만 보고는 이놈이 진짜 실한 놈인지 부실한 놈인지 딱 봐도 얘가 부실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예, 여기가 꼬리가 이 꽁지가 작고 여기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뽑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주식은 잘 파는 게임이다. 적시에 샀어도 잘못 팔면 이익 실현은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유한 뒤 내다 파는 게 좋을까?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월가 고수는 평생 들고 갈 것을 권하지만 또 다른 투자 대가는 사자마자 팔 때를 정하라. 예, 이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시는 굵직굵직한 존경하는 분들도 패턴이 다릅니다. 투자업계의 성인 존 템플턴의 평균 보유 기간은 5년 정도다. 이 가치 투자자의 대가신데 생각보다 보유 기간이 짧아요. 한때 15,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을 조사하여 분산 투자에 극치를 달렸던 그였지만 보유 기간만큼은 장기 호흡을 고집했다. 그가 주식을 파는 이유는 단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이분도 장기 투자 5년을 보셨잖아요. 예, 20년, 30년 보는 게 그건 확실하겠죠. 하지만 성과, 중간 성과, 내가 필요한 돈을 받아오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주식을 파는 이유는 단 두 가지다. 주가가 많이 올라 더 이상 싸지 않을 때와 현재 보유 주식보다 50% 이상 싼 다른 주식을 발견했을 때뿐이다. 이 말은 되게 쉬운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도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남은 생의 복리 수익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려면 시간에 투자해라. 예, 존 템플턴 경은 이 말을 했고요. 피터 린치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산 뒤에 3, 4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분도 대단한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는 그 이상 걸린 경우도 많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덧붙이고요. 매년 20에서 30%의 고수익을 거둔 마젤란 펀드 역시 보유와 환매에 따른 수익률 격차가 현격한 걸로 분석된다. 그는 아무리 좋은 펀드라도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는 장기 투자의 성공 조건으로 대단한 용기와 인내심을 둔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어려운 투자 전략임을 피터 린치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 열매는 아주 달다. 우리 잘 버텨서 끝까지 가시자고요. 그게 TQ를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그 태도, 원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길게만 보는 사람이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마크 파버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 분은 잘 알죠. 윌리엄 오닐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진짜 수익을 잘 냈던 분이고 호흡이 짧은 고수 중 하나신데요. 보유기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원칙 고수와 시장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한 2, 3년 안에 좋은 타이밍과 좋은 섹터를 갖고 수익을 많이 낸 분이죠. 그러니까 능력치가 다른 거겠죠. 이런 분들은 중기 스윙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최선의 매도 타이밍은 주가가 오를 때다. 상승세를 타면 아주 강하게 보일 때 팔되 천장에서 팔려는 욕심은 버려라. 이것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너무 욕심 부리면 결국 물린다 이거죠. 그에게 투자 목적이란 흥분이나 희열보다는 이익 확보이기 때문이다. 제가 윌리엄 오닐을 좋아합니다. 이분 피터 린치도 엄청 좋아하지만 이분의 그 글을 읽고 책을 여러 권 읽고 S밴드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 적당할 때 팔아야 된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거 재투자하면 얼마나 수익성이 높아지겠는가.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즉 이익을 내려면 현금화가 필수고 그는 오래 보유하면 더 큰 이익은 가능해도 폭락 때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며 상승세가 아주 강한 예외 종목 아니면 개인적으로 20% 이익이 나면 내다 팔았다. 단 매수가보다 최대 8%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털었다. 그는 패배는 일찍 일정할수록 좋다며 늦어도 3개월 안에 손해난 주식은 팔 것을 권유한다. 정말 그 스윙 투자 앤드 데이 단타보다 좀 길게 3일 단타 정도로 보시는 분한테는 최고의 교본입니다. 이분 말씀대로 하면 크게 손해보지 않아요. 한 종목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물 타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들도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복합적으로 믹스해서 짬뽕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을 만드시던가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한 스타일을 선정하셔갖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훈련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는 순간 요 얘기예요.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순간 잔치가 벌어지곤 하는 곳이 바로 증권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꼭 참으십시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엔 정말 떡상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